녹색 전환을 하려면 뭐든지 덜 써야 됩니다. 답이 없습니다. 물건을 소비하는 순간 그 물건의 생산까지 들어간 에너지, 그리고 그 물건을 폐기하는 데 들어간 에너지, 이 에너지가 어떻게 보면은 녹색이 아니거든요. 녹색 성장을 하려면 나 자신부터 이제 덜 써야 됩니다. 플라스틱은 생산 제조부터 처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거쳐서 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플라스틱의 원재료를 생각해 보면은 원유가 되겠는데요. 석유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이 원유를 추출하는 그 과정부터 운반하고 그리고 화학 공정들을 거치는 전 공정에 우리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화석 연료를 또 사용해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니까 이산화탄소가 지속적으로 이제 배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우리가 사용했다라고 하면은 원유부터 제조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시점까지도 상당히 많은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게 됩니다. You've got the blues and the greens and the pinks and 크게 이제 플라스틱을 처리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활용하는 방법이죠. 두 번째는 매립, 세 번째는 소각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재활용률이 매우 높은 국가입니다. 거의 70%에 육박한다고 통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들여다보면은 이 70%는 수거율일 뿐이고 실제 재활용되는 율이 아닙니다. 오염이라든지 아니면은 첨가물 문제 때문에 재활용되지 않고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양이 상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재활용 자체가 정말 탄소 제로냐,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분리수거를 해서 선별장으로 운송하는 에너지가 들고 그 선별하는 데 또 에너지가 들고 그 플라스틱을 또 갈아서 그 물질 재활용하는 것이거든요. 그 모든 공정에 또 에너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공정을 거치게 되면은 에너지가 들고 에너지가 들면 이산화탄소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 매립은 플라스틱이 분해되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립하는 순간 토양 오염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흔히 얘기하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 그리고 플라스틱 선 문제 등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소각인데요. 플라스틱을 태우게 되면은 결국 이게 온실가스가 돼서 지구 온난화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장품은 인류의 아름다움을 제공하는 산업입니다. 이 불행하게도 다 쓰고 난 플라스틱 포장재가 아름다운 지구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화장품 업계도 화장품 포장재 중 75%를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30 플라스틱 이니셔티브를 선언하였습니다.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화장품 업계가 모여서 준비한 4대 중점 목표는 2030년까지 재활용 어려운 포장을 100% 제거해보자. 두 번째는 석유 기반 플라스틱 사용량을 30% 감축하자. 또 세 번째는 리필을 활성화하자. 또 네 번째는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쓰고 난 비용기를 자체 역회수를 통해서 재활용을 확대해보자는 4개의 중점 목표를 설정했고, 이러한 4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10대 액션 플랜을 준비했습니다. 재활용은 다들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깨끗해야지 재활용이 되고, 재활용이 되는 특정 플라스틱 재질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태워서 없애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부피가 거의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실증을 하고 있는 그 분야는 이제 플라스틱 에너지화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 첫 번째 기술은 이제 단순히 소각해서 나오는 열 에너지를 사용해서 스팀이나 이제 증기를 만들어서 발전을 한다든지, 난방을 한다든지, 제조 공정에 공급을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 화석 연료의 에너지를 이제 대체하는 거죠. 플라스틱의 연료 에너지로. 또 항상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이러면은 당연히 이제 그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고도화된 에너지 회수 기술을 개발하고자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여러 연구 프로그램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항상 이제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장단점이 함께 있는데 어마어마한 생산 설비 시설이 필요하고요.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생산 단가가 싸지가 않습니다. 매우 비싼 편에 속하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 경제적인 측면보다 이제 좀 더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2050년에 탄소 제로를 하면은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지금의 소비 패턴 그리고 에너지 사용 패턴을 보면은 2050의 탄소 제로는 제 의견에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100% 태양열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재생에너지로부터 오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순간 탄소 중립이 되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화석연료를 조금이라도 사용한다 그러면 바로 이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탄소 중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다양한 학계, 국가연구소 그리고 기업에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각 공정마다 탄소 배출을 이제 줄이려고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줄일 수 있도록 국가에서도 그리고 그 산업계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